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2,800선이 깨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 속에서 고민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래도 성공 투자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려면 우리 디톡스탁, 스타킹에 나와주시는 전문가님들과 함께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요.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을 모시고 그 데일리의 전략과 또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도 가능한데요.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합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는지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팍스경제TV에서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거래일 동안 집계가 되고요. 전문가님 개인 소통방에서 공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까지 허용되고 또 우리가 매수가, 매도가를 잡을 때 6호가 이상 제시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모든 집계 상황 노란톡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수익률 랭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입니다. 자, 5위는 애단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은 25.7%고요. 최고 수익률은 중앙에너비스로 6.3%, 월간 누적 수익률은 82.8% 정도 기록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4등입니다. 4등 누적 수익률 26.2%의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고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바이옵트로로 11.7%, 월간 누적 수익률은 80.5%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자, 누적 수익률 29% 김보냉 칼리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J컨텐트리로 13.3%, 월간 누적 수익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자, 2위는 누적 수익률 29.3% 제프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29.3%, 월간 누적 수익률은 31.9%입니다. 오늘의 대망의 1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자, 1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31.3%의 상군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최고 수익률 텔레칩스로 10.8%, 그 외의 종목은 나인테크와 제형솔루텍이 있을 수 있겠고요. 월간 누적 수익률도 84%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났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칩스 10.8%, 제형솔루텍 5.2%, 나인테크 5.9%, 웹스, IA, GSE, 미래나노텍 등등이 있는데요. 수익률이 대부분 두 자릿수나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는 단기 매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중장기 종목으로 대응하다가는요, 시장에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급등주,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번 주 주간 1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상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면요. 바로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산군 두 글자만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문자로 링크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약 5초 뒤에 가니까요.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을 그런 유의미한 100원입니다. 자, 다음은 QR코드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는 1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네모난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실제로 좀 닉네임도 정해보시고 우리 전문가님도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궁금한 점도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디톡스탁 수익 어벤져스 시즌2 수익왕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수익률에서 드디어 다시 3위로 복귀했습니다. 예, 제가 3위로 복귀한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자꾸 제 얘기만 하고 있네요. 일단은 제가 3위로 복귀는 했는데 그래도 항상 1위가 우리 방송에 나오는데요. 우리 1위 이분. 자, 너무 요즘 이분 자주 봅니다. 이분이 엄청 컨디션이 좋은 건데 자, 1위 이번 주에도 1위 하신 상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요즘 자주 봐요. 뭐 이러다가 평생 볼 거, 1년 내내 볼 거 한 번에 다 본 것 같은데 거의? 아니요. 더 자주 보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럼요. 거의 여기를 고정화하겠다. 거의 그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네. 우리 상군 전문가님께서 12월에 월간 수익률 맞아요. 1위를 하셨는데 트로피를 또 전달해 드렸죠. 아, 예. 네, 맞습니다. 지금 트로피가 지금 전체 랭킹 월간에서도 지금 1, 2위 달리고 계세요. 1, 2위 다투고 계세요. 지금. 네네네. 자, 이번 1월 정말 장은 너무 안 좋습니다. 장은 너무 안 좋고 시장 오늘 또 밀렸는데 오늘 또 좀 시장이 폭락한 상태고 과연 미국장이 좀 무서울 정도인데 이제. 네. 자, 상구님. 자, 1월 달에 이 증시에 2만 원이 가고 그다음에 2월 달에 2만 원 가고 그다음에 1월 달에 트로피를 어떻게 해서 가져가겠다. 각오와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간만에 뭐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사실 요즘 국내 증시, 미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은데 수익률을 어떻게 내는 거야? 궁금하시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단타로 수익 내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금이 몰리는 종목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뭐 1000종목, 2000종목 중에 골라야 된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50종목, 100종목 중에 선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급, 수행급 혹은 중장기급 시장에 휘둘리는 그런 종목들은 좀 버거울 수 있겠으나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 수익 자체를 내는 거는 오히려 더 조금 못되게 말해서 만만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일주일 동안 들고 가, 뭐 한 달 동안 들고 가란 말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쉽게 말한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갔다가는 그 반토막 날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만 따져서는 뭐 물론 시황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뭐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더 말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무조건 들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될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1월 달도 트로피를 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갈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거만하게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지라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2월에 이어서 1월 달까지 가져가시겠다. 네. 근데 확실히 보면 시총 상해주들도 계속 빠지고 있는 와중에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1월 달 장 속에서도 단기 매매 종목은 너무 많이 나간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장이 이래서 네. 제가 볼 때 단기 트레이딩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김지성 MC께서도 가끔 단기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우리 상군 겹치는 전문가님들이 게 없죠. 굉장히 네. 겹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상구님 얘기하셨던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들이 일부 좀 정해져 있다. 제한적인 제한적인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장 대응은 이런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이제 단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좀 기억이 나는 게 12월 달에 단기 매매 종목으로 수익률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때도 그렇죠. 몇십 개나 들고 오셨는데. 그때 12월 총합산으로 이제 네. 40종목이 넘어가는 종목을 공략했었죠.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수익률이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단기 매매 종목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수익이 다 났고. 99%가 그렇죠. 거의 다 돼요. 하루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안 돼. 네. 그러면 어쩌다 안 돼. 한 종목 정도 이제 스윙급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특이 네. 이슈가 받아가지고 폭발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 청산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신규 종목들은 다 단타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랭킹에서 3위로 올라왔잖아요. 예, 다음 주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요? 금월에 네. 맥종을 빌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접었습니다. 네. 기준세 아니시지 않으세요? 아니 이걸 접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요즘 김지성 MC가 이제 네. 저랑 같이 있는데 같은 방에 그 노란통 메신저에서
단타를 올리는데 김지성 MC가 스윙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 지금 요즘 화가 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장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네,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또 노란톡을 계속 보고 있지만요. 단기 매매 종목을 올려주실 때 확실하게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언제 그쵸. 진입을 하는지. 그쵸. 그런 부분이 전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게 조금 아리송했었던 게 네.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명확히 지니까 다 정해드리고 아닌 것도 청산가 다 많죠. 줬잖아요. 박스는 TV는 명확하게 합니다. 그쵸? 그렇죠. 예.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전문가님들 방송 봤을 때는 다 이렇게 해주시던데 다른 데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갔다는데 구렁이가 담을 맞습니다. 하는 고점을 기준으로 수익 계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로가에다가 주신 분도 계시고 뭐. 네. 맞아요. 한 20개 던져주고 그중에 한 열 몇 개 묻고 땅에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 아유, 그러면 뭐 이제 또 수익률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GSE 단기 종목인데 11.45% 두 자릿수 수익률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걸로 좀 들어가셨고 어떤 수혜를 받은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봐야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랑 이제 독일의 송유관을 보내네 마네 이 이슈로 이제 들쑥날쑥하는데 안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급변동성이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단타 접근해야죠.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돼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런 종목은 천연가스 종목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부 경남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랑 아주 크게 연관이 있다고도 말하기는 좀 민망한. 하지만 네. 단기 플레이는 가능한 그렇죠. 이슈바를 받아준다면 분명히 급등성을 보이는 근데 꼭 엉덩이 연관이 없진 가져오니까. 않아요. 천연가스가 급등하면 어차피 가스요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은 있는데 네.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부경을 누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전쟁 그렇죠. 났다 그래서 뭐 이 GSE가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된다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수익성은 좀 좋아진다.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를 무기한다고 막 계속 거칠게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또 엉덩이가 가벼우니까 또 신고가 이제 갱신을 위해서 달릴 수는 있겠지만 네. 단타는 단타답게 맞아요. 그렇게 공략해야죠. 예. 네.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뭐 일주일에 이제 우리 노란톡방 안에다가 종목을 몇 개 드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상구님은 하루에도 3-4개씩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속은 못 합니다. 네. 예. 안 보이면 안 못 보이면 쓰는 거죠. 안 예, 하는 못 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종종 뭐 하루에 몇 개씩 주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많이 나갈 때는 5개, 7개도 나갑니다. 음. 보이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걸 네. 먹어야죠. 그럴 때는 이제 맞아요. 공격적으로 여러 종목 공략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평균치를 뭐 억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 굳이 따져보자면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는 꼬박꼬박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상군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종목이 좀 나오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요, 단기 매매 종목이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좀 급등이 나와주더라고요. 이게 100%라는 건 없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12월 달에 월간 수익률 1등을 하신 분이시고요. 이번 달에 1월에 또 마지막 주차에서도 또 1등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번 궁금하시면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장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버티기 어렵다 하신다면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문자 샵 3989 번호번에다가 그다음에 산군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장도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휴가 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큰 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런 데일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곳은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가능하니까요. 프로그램이 주 1회 방영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을 해보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입장하신 분들은 지난달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해피했어요. 맞아요. 지난달에 상군 우리 김주선 씨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달에 에이 뭐 저분 뭐 연속으로 1등 하겠어 뭐 연속으로 뭐 잘하겠어. 그러셨어요? 네. 이런 분들 만약에 이런 아니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김주선 씨는 이렇게 다음 달에도 한번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 분명히 분위기를 타서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혹시 에이 뭐 설마 2번 연속 1등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땅을 주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추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세가 있고. 기세. 네. 네. 갑자기 영화 타짜의 이름 그 대사가 생각나려고 하네요. 네, 사실 도박은 아닙니다. 도박은 아니니까 갑자기 그 명대사가 생각나는데 차마 하지 못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것도 두 자릿수 수익률이에요. 텔레칩스. 아, 이거 텔레칩스도 본부장님께서도 좀 많이 얘기해 네, 주셨던. 제 종목이죠, 제 종목. 반도체 쪽에. 네, 제 종목인데 우리 네. 상무 전문가님께서 음. 텔레칩스. 근데 텔레칩스 이슈가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 텔레칩스가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좀 차량용 반도체 뭐 좀 해보겠다 하고 네. 했는데 여기서 MCU 칩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 같은 요게 이제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한번 쭉 올라왔는데 음. 참고로 저는 네. 텔레칩스 얘기는 많이 했어요. 네, 들어가진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 들어가지 들어가셨어요. 용감하지 못했어요. 이게 전사의 심장이야.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상구님 이렇게 수익률이 좀 벌어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신중해져요. 이러면 또. 근데 아니, 요게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또 네. 상구님의 해라잖아요. 네, 상구님 또 같은 호랑이. 경우는 네. 확실히 이제 좀 수익률이 좀 기존에 추세가 좋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기세예요. 음. 이런 게 사실 기세거든요. 맞아요. 네, 기세는 근데- 쭉 이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기세에 꺾여 있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긴 한데 저도 이 종목 사실 저는 단기급으로 혹은 그 이상급으로 공략했는데 네. 전사의 심장으로 빨리 청산했습니다. 쫄아가지고 빨리 청산한 이유를 차트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네. 해드리자면 저는 차트 이 줄여서 보면 누가 봐도 여기가 쌍고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원래대로 1월 효과부터 해가지고 우리 증시 반등세 이런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싼 거네요. 네, 돌파 슈팅 안착 나오면 그러니까 스탑로스 잡고 홀딩해 볼 계획이었었는데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싼 고점에서 일단 청산하고 나온 겁니다. 잘 청산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 잘 청산한 이거 건데. 만약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홀딩.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홀딩할 계획으로 진입했었던 건데 네. 시장이 너무 홀딩했으면 요동치니까 지금 다시 그냥 다시 지니까 부분이라든가 다시 더 본전. 아래쪽에 네. 있었을 수도 네. 있는데 다시 본전. 그래서 이 종목을 청산할 때도 원래 더 안고 가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시장 불안감이 있으니 싼 고점 저항 라인에서 일단 청산하겠다 해서 청산은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계속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네요. 역시나 이 시장은 단타적으로 짧게 근데 공략해야 된다. 기술적으로도 확실히 싼 고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제 상군 전문가님이 얘기하시는 그 싼 곳 부분이 뭐냐면 5월 7일 날 그렇죠. 고가 나와가지고 음봉 떨어진 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봉 떨어진 날 좀 세게 밀렸고 이게 22,000원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22,000원짜리에서 음봉 떨어진 밀렸는데 이날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터졌는데 여기 거래량을 뚫지 못하고 이게 음봉이었다. 그럼 다시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관점으로 차트를 맞습니다. 분석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중요한 정라인을 돌파 안착해주면 추가적인 네. 상승 여력이 나오겠지만 네. 돌파 안착을 안착 못한다.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청산한 사실 거죠. 안착 못한 게 1월 18일 날 안착 못 1월 17일 날 안착 못하고 1월 18일 날도 결국 안착 못했는데 그래도 양봉 내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준 맞죠, 상태이기 맞죠.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트레이딩이었다면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네. 참 말은 쉽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 그런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슈를 좀 받았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고가에 물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나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재진입 가능성도 노려보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왜 당연할 수밖에 없냐면 네. 지금 현재 뭐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혹은 아니 이 이외의 모든 사업들 뭐 네. 기술에 관련된 뭐 메타버스가 됐건 뭐 자율주행체가 됐건 모든 현재 이슈가 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베이스가 반도체잖아요. 네. 그 반도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이군격에 가까운 종목들은 더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신 상승할 때도 훨씬 더 강하게 상승했지만 네. 저는 이 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사실? 무조건적으로 없죠. 아니, 반도체 시장이 안 받쳐주면 5G, 뭐 AI, 뭐 메타버스 이쪽 시장이 더 네.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시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시장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저런 많은 불안감들이 있어서 시장이 이제 네.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단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언제가 됐건 분명히 반등 시점 타이밍은 줄 것이고 그 타이밍에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 텔레칩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MCU 칩 같은 경우 현대차랑 이미 제휴가 네. 돼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하고 5G에서도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어떤 반도체는 이게 8인치 반도체하고 12인치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인치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CPU, 모바일 AP 칩이라고 볼 수 있고 8인치 반도체는 그보다 약간 좀 사양은 덜
더 떨어지지만 우리가 요즘 웨어러블 기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헤드셋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고 이 자회사가 칩셋 미디어가 있어요. 칩셋 네. 미디어가 차량 결국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나 칩셋 미디어나 분명히 여기는 이제 팹리스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유망한 종목이지 않나. 네. 저도 이게 유망한 종목을 보고 있는데 못 들어가 있어요, 진짜. 또 자꾸 왜 그러세요? 지금 잘 못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저도 한번 네.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네. 중입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종목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들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탑승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진입 가격을 얼마에 진입을 하느냐, 또 매도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중장기 가치 종목 힘이 좀 없습니다. 또 뒤에 우리 목요일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도 있으니까요. 대형주들 우리가 갖고 있다 해도 계속 빠질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단기 매매가 좀 적합하다. 그런데 또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 상군 전문가님이시다. 우리 수익률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누적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표를 보자면요. 일단 텔레칩스 10.8%, 제형솔루텍 5.2%, 나인테크 5.9%, 웹스 4.8%, IA 4.5%, GSE 11.4%, 미래나노텍 6%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좀 작은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하루 만에 청산한 금액들입니다. 우리가 좀 길게 보려고 했는데 바로바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 청산하고 시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먹을 수 있을 종목들은 많은데 아직 먹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게 있다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산군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입력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약 5초 뒤에 갈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 여기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소문 듣고 지금 방송 보시고 정말 내 얘기 같아서 입장하신 분들 많거든요.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수익률 이렇게 인증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기 매매 종목이 나가고 함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들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인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또 한 번 QR코드로도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미래나노텍. 사실 종목들은 많았지만 미래나노텍 특별해서 마지막은 이걸로 꼽아봤어요. 맞습니다. 이 종목 상구님은 보니까 어떤 한 종목을 거의 뼈까지 발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도 발굴한 다음에 네. 그 뼈를 사골로 다시 우리죠. 네, 맞습니다. 우려서 뽀얀 국물이 더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잘 아는 종목, 근데 좋은 네. 자리가 보여 다시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상군 전문가님은 이제 호랑인데 네. 호랑인데 국물을 먹는다. 네, 사골 국물을 드시는 분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근데 미래, 이제 네. 예, 제가 잘 아는 종목이고 그리고 주요 자리가 이탈을 해서 공략할 수 없다면 당연히 보내주고 다음 지지 자리를 보겠지만 다시 보내주려고 했더니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잘 버티더라고요. 네, 주는 거. 네. 그래서 한 3거래일, 4거래일 전쯤까지만 해도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인가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주요 저항 라인 다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다시 체크해서 주워 와야죠.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종목만 해도 제가 아마도 1월 들어서 제 기억상으로는 3번 이상은 공략을 3번 했었던 이상? 것 같고요. 네. 한 12월 말 1월 초부터 꾸준히 공략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네, 네. 배터리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JNK까지 인수를 하면서 뭐 안 그래도 돈 잘 벌고 수익성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재무 매출액도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업체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이 더 열려 있죠. 네. 사실 멀리 본다면 더 들고 있고 싶은데 네. 요즘 시장 그렇죠,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회 줄 때 청산하고 기회 네. 줄 때 진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답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래나우텍 실적 보니까 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더 좋아질 그래서, 걸로 예.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네. 사실 밀린 부분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네, 블라저 양극재 관련주들이 다 밀리더라고요. 오. 왜냐면 근데 원래 보통은 이게 양극재 공장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행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스쳐도 네. 이제 다 다 무서운 겁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어서 네. 약간 차 실현하고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서도 이제 주요 자리만 지켜준다면 이제 또 다시 공략할지 아니면 보내주고 네. 나중에 봐야 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이 종목 좋으니까 계속 들고 있어라는 말은 지금은 못하고 결국은 진입 청산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드실 테니까 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미래나노텍은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3.4% 수익 그리고 약 7% 수익 두 번이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발굴하고 계속 수익을 내고 아끼시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종목일수록 수익 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권 전문가님의 단타 이 실력이 여러 단타를 들어갔다 보니까 그 단타 그 타점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단기 매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상권 전문가님은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네. 얘기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네. 반복주의급. 네. 당연한 그게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 특히나 뭐 모든 종목이 모든 이제 그 공략 방법이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 네. 특히나 더더욱이 단타 공략을 할 때는 당연히 수급 거래량, 체결 강도 이 세 개는 무조건적으로 아, 체크해야 네. 체결 됩니다. 강도. 그렇죠. 체결 우리 채널이라면 체결 강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체결 강도. 네. 네. 수급 거래량 얘기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네. 수급 거래량처럼 체결 강도도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몰랐어요. 아니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결 강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 기준만 설명을 드리면 자세한 얘기는 톡방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100에서 120 사이, 120%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곧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그 상황에서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지 3박자를 맞춰가면서 이제 주요 위평 라인이라든가 맥점 라인 돌파 타이밍을 잡는 게 단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 실제로 투자를 해 보시는 분들 가운데 체결 강도가 높은 건 알겠는데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00에서 120이 우리가 뭔가 터지기 직전인 거고 하지만 우리가 모두 고루고루 세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그런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은 노란톡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는 시황에 대한 전략도 세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 기초 교육들은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률 리뷰는 끝냈고 이제 주요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본부장님. 오늘 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자, 있을까요? 오늘 이슈들이 한숨이 나오지만 네. 그래도 종목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관심이 가져볼 만한 종목들 좀 생겼어요. 네. 첫 번째, 자 정치가 연일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거의 뭐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쟁 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안 되죠. 겁니다. 네.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만 이제 우려는 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미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가족들이랑 직원들이 지금 철수를 네, 다 하고 철수했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철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별로 비호해줄 상황이 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군수 물품만 지원해주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러시아가 뭐 쳐들어오라 이거죠. 그냥 네. 러시아에서 한번 붙어라. 그냥 미국 그냥 빠져 있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 이제 러시아가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이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 유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다 난리죠. 네,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또 얘기가 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4위 밀 생산지다. 그 이 이슈가 얘기가 있죠. 나오더니 갑자기 막 농산물 가격 사료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팜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급등 나왔는데 자, 요거 종목들 요거 좀 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거에 관련된 또 투자 아이디어가 또 있을까요? 아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같이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네. 했지만 전쟁이 날 것 같으세요? 아 그냥 그 단순하게 전쟁이 저는- 난다 예상이 아니라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면 호재입니다. 호재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 안 좋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네. 이제 매매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렇죠. 불확실성이 확 주식시장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불확실성 없어지고 그다음 뭐가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 기대감.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골프전이나 뭐 그전에 뭐 그전에 이라크 전쟁이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 났을 땐 그때는 좀 밀렸어요. 근데 밀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회복합니다. 빠르게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런 학습 효과가 아주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 날지 않을까. 지금 한간에는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지금. 네. 저는 가능성으로 치면은 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 그쪽에 살짝 무게감을 더 사실 저도 주려고 그랬으면 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또 뭐 완전히 뭐 갑자기 악수하고 화해하고 이 그림은 단기간에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 농산물 관련주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급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나 오늘 상한가를 갔던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은 저는 뭐 물론 엉덩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단타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초단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단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서 시총이 883억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원래는 이제 5, 600억 정도 형성을 그렇죠. 하고 5, 있던 600억 대. 그 정도 네. 좀 종목이었었는데 너무 심한 종목이죠. 거기다가 최근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영 좋은 흐름도 아니었어요. 뭐 올라는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시장 주도랑은 당연히 이제 거리가 먼 종목이었는데 전쟁 날 가능성의 식량 부족 문제 뭐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받은 건데 뭐 네. 물론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이 한 번 더 이슈 제대로 받고 그러면 연상점상 가는 그런 종목들은 맞으나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조금만 자금이 몰려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만 돈이 빠져나가도 당연히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근데 굉장히 이 높은 거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 하루 거래 대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 제가 이거 몇 명한테 얘기하면 네. 상한가가 부부장님 아니고.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 미래생명자 빼고 그럼 그래. 우리가 조금 괜찮을 만한 팜소리 농심. 농심 농심. 농심 어떻습니까? 농심. 근데 난 농심이 오르는 건 좀 이해도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엮이면 뭐 네. 엮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이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라면이나 과자 가격을 올리면은 뭐 어떻게 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또 근데 마침 기간 수급이랑 외국 수급도 엄청 잘 좋단 말이에요. 받쳐줬어요. 네. 근데 이 농심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눌릴 때 접근해 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니면- 농심은 사실 우기기 나름인 것 같은데 굳이 이 전쟁 식량 부족 문제가 하나의 소스로 들어갔을 뿐이지 애초에 농심은 베이스가 너무 좋죠. 그쵸. 라면이건 만두건 그 이쪽 시장을 그 미국 점령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K푸드! 이제 네. K푸드 해가지고 그쪽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꼭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워낙에 좀 이렇다 보니까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것 때문에 다시 이슈 받고 재조명 받고 이런 거 맞는데 사실 멀리 본다면 이 종목은 꾸준히 상승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시원하게 들어가 이 말을 못 하는 거지. 네. 아, 그럼 좀 밀리면 가능성 있다. 그럼요. 이랬을 때 볼만하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 종목 자식 줄란다 뭐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저는 이 종목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공략하기에는 저는 조금 굳이 다른 굳이? 종목들 네, 많은데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농심을 잘 안 먹어서 그래 아니 저는 좋아합니다. 사실. 오뚜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아, 네. 이거 기업 브랜드는 그런데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개인적인 선호예요. 개인적인 선호. 개인적으로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농심에 네. 있어서 저도 농심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뭐 농심을 그렇죠. 좀 좋아하진 않는데 오뚜기 좀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신장 관련주들은 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네. 혹시 유가 관련주도 오늘 흥구석유 어떻게 보십니까? 흥구석유 오늘 시세 한번 또 뽑아줬다가 또 이제 윗꼬리 맞긴 했는데 엉덩이 정말 변동성 엄청나죠. 네. 엄청난데 일단 이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차라리 아예 그냥 오일 ETF 하는 게 낫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저도 그게 나은 것 이게 같아요. 뭐 3, 40달러 할 때 네. 뭐 100달러 갈 수 있네 만에 막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지금은 150달러 가네 만에 그 얘기가 나오고 오.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자꾸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일 지수 흐름만 보면은
이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조정을 주는 척하다가 네. 그거는 아니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국제 정세의 흐름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등등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현 시점에 갑자기 조정 줄 거야라고 따지기도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흥구석유라든가 이제 그 오일 관련된 종목들은 오일만큼 대차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타이거 원유 선물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낫다 여러분. 이거죠. 예. 타이거 원유 선물 ETF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상순위 보세요. 아주 추세가 그냥 일자로 쭉 나왔어요. 일자로 쭉. 근데 반면에 이게 타이거 원유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타이거 원유 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상승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을 찍고 있고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좀 시세가 잘 나온 편인데 네. 반면에 흥구석유 한번 보세요. 흥구석유. 그냥 이거 뭐 가다 말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이 잘 나온 적은 많아요. 가다 말다. 예. 예. 그리고 S오일 보시면 아시겠죠? S오일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거보다 차라리 오일 유가 이쪽은 차라리 그냥 직접적인 그쵸. ETF나 ETN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주식 종목이 이 시세를 전부 다 못 따라가더라고요. 못 따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파생 쪽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 뭐 예. ETF, ETN 같은 경우 뭐 주식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여러분들이. ETF는 주식이랑 거의 똑같이 이제 네.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상구님 파생 상품 해선물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또 다 하시니까. 아니 제가 또 파생을 제가 말 안 해주면 서운할 뻔했는데 정말 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 아니 그러면 이 수익률이 말이 됩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이제 파생 상품 이제 수익 이걸 본다면 12월에 거의 풀로 저는 이제 주간 방송, 야간 방송 풀로 뛰거든요. 금요일 야간 빼고는 풀로 이제 매매 미디어 리딩을 하는데 네. 홀짝 깨고 난 다음에 저 수익이 나올 수가 말이 네, 안 되는 없죠. 거죠. 네. 그리고 그때도 말했었지만 수익금은 뭐 9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지만 본부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게 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네, 한계는 정말 한계하고. 대단한 이게 거거든요. 방향성 체크만으로도 저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고 네. 거의 뭐 12월에는 한 번인가 이렇게 사실 그래서 뿌려졌어요. 네. 오일 ETF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오일로 트레이딩을 뭐 파생 상품으로 직접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부분은 오일도 거래합니다. 우리 그 상군 전문가님 그 노란톡 메신저 들어가시면 자세히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서로 좀 특히 교육이 중요해요 이거는. 맞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방 들어오셔서 일단 교육부터 받으시면 물론 교육 다 받으면 지금 잘 끝나겠죠. 네. 다음은 안 옵니까? 다음 또 떨어지는 날 또 와요 또. 그럼 그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자. 반드시 들어오셔서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또 이제 수익을 보셨겠지만요.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2월 달에는 900만 원, 1월 달에는 400만 원인데요. 사실 파생 상품을 시작하려면요. 우리가 증거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계약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담감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고요. 시장을 잘 파악하시고 인사이트를 콕콕 집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일 없습니다. 나는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기초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걱정 마시고요.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면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과 더불어서 파생 상품 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산군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떠 있을 텐데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바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분 뒤면 이 방도 쾅 닫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 얼마나 좀 장이 길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다음 주 변동성 많은 장일 텐데 그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아보시고 또 상호 전문가님, 네. 이 시장이 참 힘드니까 그래도 이번에 좀 주간 1등을 해주셨으니 네. 그래도 종목 하나 선물로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준비해 왔는데 시간 네.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 안 되면. 아니 우리 지금 이거 또 네. 얘기할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급하게 하죠. 뭐. 제가 가지고 네. 온 종목은 있어요. 시간 네. 되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김성 네. 김세현 씨께서 다음 주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원격 진료나 진단키트, 재택근무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종목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도 50%가 오미크론이 넘어가면서 우세종이 됐다고 봐야죠. 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가 엔데믹이랑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은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이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는 생필품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뭐 무슨 코로나 확진자 확 늘어나고 어디 수출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VI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이러는데 네. 이제는 주요 매출을 꾸준히 가져다 주는 하나의 이제 상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으로 관련된 데서는 좀 차분히 그때처럼 폭발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제 계약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승폭을 찾아가는 그 방향성으로 이 이제 시야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휴마시스 보니까 거래 정지됐었던 거 혹시 알고 네, 계시나요?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거래대가에 정지가 됐냐면 기존 매출 수준은 웃도는 계약 체결에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셀트리온이랑 지금 1,366억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이 됐는데 지난해 매출액 대비 거의 300% 규모의 이걸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오. 27일에도 517억 규모 계약을 했었고 네. 그 전에 21일에도 브라질이랑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필품으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공략을 해야 이제 시야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매출 때려버리면 지금 거래 정지까지 일단 시켰습니다. 네. 시세 폭발하기 전에 일단 거래 정지 시켰어. 내일 어떻게 될까요? 다들 대기하고 있겠네요. 이런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버리면 당연히 좀 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시장을 주도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 여기서는 개별 종목 이슈로 단타하기 딱 좋은 그림을 그리고 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휴마시스가 2020년 457억 매출액인데 그렇죠. 일단 계약 한 건이 1,3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젠 같은 경우도 시젠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수준을 올리고 있는데 네. 시젠은 이제 좀 뭔가 변화를 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병원 바이러스 병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바이러스 우리가 그리고 잡아낸다. 약간. SD 바이오스에서도 약간 이번에 또 신규 또 진단 키트 계약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외에 요즘에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하냐면 돈이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어요. 맞아. 이게 돈 중요해. 너무 이게 중요해. 많은데 진짜. 쓸 데가 없어요. 돈은 많이 어디다 써야 벌었고, 되느냐? 네. 어디다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네. 벌어놓은 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 네. 그럼 새로운 뭔가 매출 창출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면 또 빌빌거리고 계속 약세를 보일 거거든요. 네. 그 실적 시즌에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진짜 무조건. 잘 나올 건데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 참고로 SBR 센서랑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 오늘 하나 공략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라도 그나마 볼 수 있게. 네. 짧게라도. 네, 짧게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게 하죠, 빠르게. 너무 마음이 급해요. 마지막 지금 바로 할게요. 네. 마지막 그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네네. 테슬라 시적 발표, 애플, 인텔 시적 발표입니다. 이런 거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FOMC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시적 발표 하잖아요. 네. 그 LG에너지손을 상장하고 자 설 전입니다. 네. 주식 팔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저는 목요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까지 왜냐면 FOMC 발표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두드려 맞을 만큼 투자 심리는 위축될 만큼 미리 위축됐거든요. 예상하지 마라. 네, 네. 이미 맞을 만큼 맞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뭐 3회에서 4회 된다. 근데 지금은 6회에서 7회 금리 인상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당장 나오고 뭐 있는데 이번부터 올리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놓고 아니 그냥 3회만 올릴게 이러면 오히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테슬라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될 가능성 높고 높죠. 그리고 네. 애플도 LG 잘 엔솔 나올 가능성. 여기 네. 이제 곧 있으면 상장하잖아요. 상장하고 나머지 남은 돈들 어디로 쏠리느냐 분명히 시장 변동성은 왜냐면 시장 분명히 딱 봤을 때 많이 주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이렇게 이러면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거죠.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나 FOMC 발표에서 아니 7번도 부족해. 근데 그런 가능성이 이러면 있다. 네. 이러면 지금 네. 주요 자리를 또 나스닥이건 그 그럼 국내 지금 좀 이탈해 무조건 있거든요. 상고님 방에 목요일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오세요, 목요일 일단. 혹시나 일단 안 좋은 목요일까지 밀고 들어와야 안 좋은 결과 나오더라도 네. 안 좋은데도 또 공략할 게 많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 좋은데도 나오고 결과는 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그 동안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매일매일 대응전략 새롭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침마다 시황 이슈 올려드릴 거고요. 또 단기 매매 종목도 선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고 정말 괜찮다 하시면 같이 진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수익 인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에 월간 수익률 1등 하신 분이시고 이번에 주간 1등까지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른쪽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저는 종목 너무 궁금하거든요. 종목 제가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힌트. 힌트는 주셨지만 모르겠어요. 자, 힌트 뭔가요? 요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네. 연초에서 그 전자담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전자담배 관련된 회사고 네.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이제 전자담배 회사인데 그 전자담배 회사가 일본 시장의 점유율 30%가 넘는 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앞으로 매출 구조가 네. 그러면 힘들죠.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네. 연초에서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진짜? 느낌이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기업이 네. 전자담배계에서는 전자담배계의 테슬라? 테슬라라고 불리는 그런 겁니다. 전자담배 테슬라. 사실 네.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이 종목에 대한 어플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 방송 보시는 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네.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그러면 혹시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미 뭐 올라왔겠네요. 들어갔나요? 2주 전부터 그러니까 2주 업무를 전쯤에 많이 한 번 공략을 하셨으니까. 했었고 네. 다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설명만 했고 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타점 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요 단기 이평선은 살짝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사실 올해가 근데 네. 그 원래 이런 종목들이 원래 연초 종목이긴 해요. 네. 연초가 그 연초가 그쵸? 아니라 아. 2022년 초.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예,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금연하리라. 예. 운동하리라 구면하리라. 금연하리라. 6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예, 6시간 네. 못 갔습니다. 6시간이면 오래 네. 참으셨네. 예, 못 갔어요. 네. 전자담배에 관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맞추고 싶다면요. 또 종목 명이 궁금하고 언제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딱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또 12월에 이어서 1월까지 1등을 한번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기다리는 것도 진입하는 것도 청산하는 것도 손절하는 것도 다 기술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서 그 기술과 방법을 모르는데 발버둥 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혼자서의 그 실력과 이런 느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빨리 늘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네요. 저를 잘 활용하셔서 같이 꽃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1월 달의 마지막 주를 장식해 주신 상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디톡스탁 스타킹은요,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